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조선에는 죽고도 끝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을 만들고 조정을 흔들었던 권력자였는데 죽은 뒤에는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끌려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한명회의 말년과 그가 죽은 뒤 시작된 더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한명회는 원래 칼로 이름을 세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무장도 아니었고 학문으로 존경받는 청백리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욕심이 있는지, 누가 두려워하는지, 누가 어느 순간 흔들릴지를 읽어내고 그 틈에 말을 꽂아 넣어 판을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은 조정이 대신들의 보필 속에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어린 왕은 곧 빈틈이고 그 빈틈을 차지하는 자가 곧 조선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계유정난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궁궐 안팎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대신들이 제거되고 칼과 피와 비명이 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로 가는 길을 열었고 한명회는 그 길을 설계한 사람으로 공신이 됩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 한명회가 얻은 것은 단순한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왕의 신임,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과 피로 이어지는 자리였죠. 그는 두 딸을 왕비로 들이며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한명회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권력의 꼭대기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한명회가 늙어갈수록 단종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정통성을 거스르는 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어린 왕이었고 지켜주어야 할 존재였고 너무 일찍 너무 처참하게 내몰렸다는 사실을요. 이런 기억은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으로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늘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세조 때는 칼의 힘이 그를 지켜주었고 성종 때에는 인척의 힘이 그를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기억도 지워지지 않죠. 한명회는 1487년 비교적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만 놓고 보면 그는 완벽한 승자였습니다. 살아서 벌을 받지 않았고 최고의 자리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조선은 그를 그렇게 끝내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은 연산군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연산군은 후대 이미지처럼 곧바로 미쳐 날뛰는 폭군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패출된 것이 아니라 궁중 권력 다툼 속에서 독한 갈등 끝에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대신이 찬성하거나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진실은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아들로서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연산군의 눈앞에 다시 떠오른 이름, 그것이 한명회였습니다. 연산군이 보기에 한명회는 단지 오래전의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그는 어머니를 직접 죽인 손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냉혹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낸 장본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살아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다시 끌어내라. 이 말이 떨어진 순간 조선 사회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가 깨집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엿보이는 일, 곧 부관 참시가 명령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한 명의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칼날은 후손들에게 향합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먼저 관직에서 밀려났습니다. 조정에서 한명회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는 영광이 아니라 위험한 낙인이 됩니다. 어떤 후손은 유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 재산을 몰수당하며 또 어떤 인척은 신문과 고문 속에서 스스로 집안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더 비참한 것은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혼인으로 얽힌 인척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살아있을 때 왕실과 혼인으로 가문을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인이 후대에는 독이 됩니다. 원래라면 왕실과 이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연산군의 시대에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때는 왕비를 배출한 명문이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이름은 자랑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짐이 되어갑니다. 이런 몰락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점은 오히려 그 이후였습니다. 왕의 노골적인 숙청이 지나간 뒤에도 한명회 집안은 다시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합니다. 조정은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에 한번 낙인이 찍힌 가문은 늘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명분이 필요하면 한명회의 이름이 다시 끌려 나왔고 단종의 비극이나 궁중의 피바람이 회자될 때마다 그의 가문도 함께 더러워졌습니다. 후손들은 조심해야 했고 튀지 않아야 했고 잘해도 의심받고 못해도 손가락질 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렸던 영광이 너무 컸던 만큼 몰락의 그림자도 길고 짙게 남았던 것입니다. 한명회는 분명 살아서는 이겼습니다. 왕을 만들었고 정적을 꺾었고 자식들을 최고의 혼처에 앉혔으며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승리의 얼굴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린 왕 단종을 몰아낸 사람, 권력을 위해 피를 불렀던 사람, 결국 죽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조선 사람들이 믿었던 인과응보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벌이 즉시 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오히려 더 화려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그 빚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진 장면은 바로 그런 믿음을 눈앞의 현실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얼마나 냉혹하게 되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종의 몰락, 세조의 즉위, 연산군의 분노, 무덤의 파헤쳐짐, 후손들의 유배와 몰락,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서 늘 묘한 두려움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던 사람, 그래서 추락의 대가도 가장 길고 깊었던 사람, 살아서는 조선을 움직였지만 죽어서는 조선의 분노에 끌려 나온 사람, 정말로 한명회는 끝까지 승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를 기록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끝까지 들여다보면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